만약에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상품을 직접 찍어서 올려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품을 촬영하는 부분도 이 과정에서는 조금은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사진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실제 올리는 거라든지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쭉 배우고 나서는 그때 이제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리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션, G마켓, 그리고 11번가 정도는 사업자가 없어도 올려볼 수가 있는 마켓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켓을 위주로 나갈 거고요. 요 중에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쿠팡이나 이런 데도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쿠팡의 아이디를 만들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오픈마켓에 올리는 그 일정에서 쿠팡에다가 상품을 올리는 걸로 대체해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상품을 올리는 부분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상품이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홍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홍보에서는 SNS로 홍보할 수도 있고 광고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일단 우리가 상품을 올리고 나서는 광고하는 방법과 SNS인 뭐 블로그 또는 인스타 등에 홍보하는 것들을 과정 중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은 총 50시간으로 진행이 되며 월수금 하루 2시간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정으로는 25강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가는 건 재량교과 시간으로 이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와 사전평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들 원하시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모두 자파만 팔겠다든지 모두 위탁 판매만 하려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실 거라 일단은 맨 마지막에 사전평가 맨 끝장에 보시면 사전 인터뷰지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팔고자 하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만약에 아직 결정이 안 났다면 결정 안 나셨다는 그 상태 자체를 적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다룰 수 있는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실제 이 과정의 커리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은 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오늘보다는 수업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가 수업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마 내일 정도쯤 될 것 같긴 한데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저희 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업에 대해서 복습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단톡방에 그날 이제 수업한 내용을 그날이나 아니면 다음 날이라든지 제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올려서 톡방에 전달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복습을 하실 분은 또 그걸 보시면서 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수업에서는 그렇게 수업 내용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찍히거나 하는 건 아니고 단 제가 띄워놓은 요 화면을 녹화를 하면서 제 목소리가 녹화가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에는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 과정에서의 훈련 목표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우리 판매자 계정을 등록하고 상품을 올리고 판매하고 결제하고 배송하는 그런 등의 운영에 대한 실무 능력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는 실제 물건을 올리다 보면 판매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파시면 돼요. 사업자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팔지 못한다는 아니고요. 일단은 1년에 어느 정도까지는 팔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몰로 올리시더라도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배송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손해만 안 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과정 중에는 보면 한두 명씩은 주문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이제 그 행운의 주인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정에 열심히 상품을 올리거나 하면은 실제 주문이 많이 또 일어나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픈마켓의 판매 구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옥션 G마켓 11번가는 오픈마켓의 대표적인 그런 사이트들인데 그런 판매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과정에서는 지금 사업자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쿠팡이라든지 위메프, 쿠팡, 위메프, 그리고 티몬,
그 외에 이제 뭐 카카오 톡스토어 이런 데는 지금 입점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우리 11번가까지 배웠어 라고 해서 11번가까지만 가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데들도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사업자가 있으신 분 없으신 분은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서 사전평가 때 인터뷰에 좀 적어주시면 제가 좀 더 참고해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약간의 확장 예제라고 하죠. 실제 이제 쿠팡도 좋을 거고, 카카오톡 스토어도 좋을 거고,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하셔서 상품을 올리면은 톡스토어 같은 경우는 선물하기에 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오픈마켓은 보통 이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서 찾는다면 톡스토어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 보시면 톡스토어라는 버튼이 있고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은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낼 때 주소를 모르고 보내는 방법으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쿠팡만 다루겠다, 뭐 어디만 다루겠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 모를 다루시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올리시다 보면은 아마 몰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연습을 하는 몇 가지 몰 정도는 나중에 그냥 하나씩 올리셔도 되겠지만 뭐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입점을 하다 보면 쇼핑몰이 한 20개, 30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때 돼서는 이제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해서 상품을 거기다 이제 등록하고 한꺼번에 이제 뭐 주문을 취합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그 경우는 무료 서비스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과정 중에는 조금씩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요. 과정 중에 얼마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톡방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과정 중에 질문을 남겼을 때 제가 바로 답을 할 수 있다면 바로 답을 해드릴 거고 아니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라도 시간을 들여서 제가 한번 찾아서라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최대한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요 2달 남짓되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이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저희 과정에 들어오는 커트라인 또 굉장히 낮게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거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뭐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정도가 자유자재로 가능한 정도면 충분히 제 과정은 따라올 수 있도록 쉽게 저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향후의 추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과정 중에는 마진 계산기라는 걸 다루게 돼요. 그리고 키워드를 조회를 하면서 키워드를 조회한 거를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활용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엑셀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필터를 걸어서 조회하는 거 이런 거는 과정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진 계산기 같은 경우도 엑셀 파일로 구성이 된 파일들을 드릴 거고 그거에서 이제 마진을 계산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엑셀에 대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얘기하기엔 이 50시간은 다른 거 배우느라 너무 바쁜 시간이에요. 아마 그래서 엑셀에 대한 건 거의 그냥 서식을 드리면 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정도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요. 은근히 내가 이제 서류를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재고를 정리해야 될 때 엑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향후 추천 과정으로 제가 넣은 거는 일단은 엑셀을 모르시는 분은 엑셀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좀 알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사무자동화 실무 엑셀을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엑셀이라는 걸 안다, 조금은 다룰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굳이 배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블로그 SNS 마케팅 실무는 왜 적었냐면 끝 무렵에 저희가 SNS 마케팅을 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사실은 요 앞에 하는 것만 해도 약간은 벅찰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NS 마케팅을 뭐 전체적으로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거는 어떻게 다루는 거다, 이건 어떻게 다루는 거다의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지만 SNS 마케팅 안에서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아마 컨텐츠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아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맛배기로 살짝 들어가는,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 쓰고 페이스북에다가 뭐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루고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올리거나 릴스를 올리거나 요런 과정들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거를 풍족하게 뭐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배우기에는 조금 부족할 시간일 수가 있어서 그런 컨텐츠서부터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나중에 블로그 SNS 마케팅 실무를 배워두시면 좀 더 나을 거다. 요런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물론 이거를 배워야만 요거를 할 수 있다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추천 과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배우고 나서 뭐 배우면 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적은 거고요. 여기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하나의 과정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포토샵도 배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포토샵이라는 게 원래 전문가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50시간 안에 꾸겨서 넣으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포토샵 대신에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과정에서도 그래픽 편집 툴은 배웁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리 캔버스랑 포토스케이프와 같은 간단한 무료 편집 툴들로 저는 다루는 거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퀄리티 있는 어떤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든지 이럴 때는 포토샵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추천을 좀 더 해보자면 포토샵 과정까지는 좀 배워두시면 많이 도움될 거다 정도 얘기 드리고, 어쨌든 얘네들을 배우지 않더라도 얘만 이용하더라도 우리가 쇼핑몰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마진 계산기 서식도 드릴 거고, 실제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 키워드를 뽑았을 때 필터를 거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과정에서만 열심히 하셔도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좀 더 내가 부족함 없이 더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두시면 좋아요 라고 설명을 한 거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일 배움 카드로 일부 지원을 받아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내일 배움 카드로 배우실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몇 가지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나눠드렸던 그 학습 안내서 자료에서 클립을 떼서 보시면 아마 바로 뒤에 훈련생 오리엔테이션지가 있을 거예요. 그 밑에는 오리엔테이션 1에는 오늘 날짜를 적어주시고 훈련생 이름에는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런 종이가 있거든요. 저희 학습 안내서 바로 뒤에 있어요. 요거를 좀 설명드릴 건데 이따 제가 이걸 거둘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1은 오늘 날짜, 훈련생 이름은 본인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일 배움 카드로 배우는 훈련생은 훈련 기간에 설치된 단거리 주파수 통신 단말기인 RF 리더기에 출석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RF 리더기란 아마 제가 앞에서 여기 버스 카드 찍듯이 찍으세요 라고 했던 도구 있었죠? 그게 RF 리더기예요. 어쨌든 내일 배움 카드로 수업을 들을 때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출석이에요. 그래서 출석에 대한 걸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수 조건은 수강 기간의 80% 수료시 이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과정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아까 50시간 수업이 들어가고요. 하루에 2시간씩 해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의 수는 25강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결석이 가능한 날을 먼저 따져보자면 곱하기 0.1을 해보면 5번까지는 결석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된다면 그때 이제 빠지는 건 5번까지는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기준은 마지노선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6번째 빠지게 된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적이 돼요. 그래서 뒤에 수업이 남아있어서 수업을 못 들어요. 그런 사항이 되고,
제적이 된다면 다음 과정에서는 다음에 이제 다른 과정을 만약에 신청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지원되는 금액이 300만 원이 있다면 거기서 페널티로 20인가 아마 30인가가 한번 1차에 깎일 거예요. 30 깎이고 50 깎이고 100이 깎이던가 어쨌든 그렇게 그 페널티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이 지원 금액에서 깎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아까운 부분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지는 거는 제가 일단 그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희가 이제 30만 원이 국가에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30만 원이 금액이라고 했을 때 만약 여러분이 15만 원 정도를 내고 나머지 금액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석을 많이 안 했다면 그 출석을 안 한 만큼이 저희한테 깎여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출석 부분은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출석을 내가 못한다, 만약에 내가 오늘 아파서 빠져야 된다, 또는 만약에 내가 면접을 가서 빠져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은 어쨌든 결석을 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먼저 알려주시면 병결이나 공결이 되는 사항은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게 5번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지각이나 조퇴가요, 3번에 1번의 결석으로 간주가 돼요. 저희가 7시서부터 9시까지 수업이라고 한다면 7시 10분까지 오셔서 체크했다, 그 경우는 정상 출석이에요. 그런데 11분 이후에 체크를 하시면 지각으로 처리가 돼요. 옆반에 지금 좀 전에 오신 분은 지각한 거죠. 그쵸? 네. 그런데 그 지각이 한 번은 상관없는데 3번이 쌓이게 되면, 또는 지각하고 조퇴가 합해서 3번이 쌓이게 되면 하나의 결석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퇴실은 제가 보통 언제 퇴실 시켜드릴 거냐면, 저희가 9시가 수강 종료잖아요. 그러면 8시 50분쯤 가급적이면 끝내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딱 맞추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때 맞춰서 끝내도록 저도 맞춰드릴 건데, 그 이유는 8시 50분 이후에 퇴실하시는 거는 정상 퇴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8시 49분에 퇴실을 찍었다, 그거는 조퇴가 돼요. 그래서 지각이나 조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3번이 모이면 1번 결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훈련 과정에 시작 시에만 체크하고 종료 시 체크하지 않고 가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결석으로 처리가 되고요. 반대로 시작 시 체크하지 않고 종료 시 체크한 경우도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훈련생 입장으로는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버스 같은 경우나 지하철 타실 때도 입실할 때 한 번, 퇴실할 때 한 번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탈 때 한 번, 내릴 때 한 번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원 요 시스템도 입실, 퇴실 이렇게 2번을 찍으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이 경우는 학생들이 뭐 빈번하게 좀 까먹고 가는 경우들이 꽤 있다 보니까 고용부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실할 때 체크하고 종료 시 퇴실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나 반대로 입실할 때 체크하지 않고 종료 시 퇴실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둘 다 결석 처리를 하는 걸로 처리가 되어지는데, 저희가 그래도 출석 화면을 보고 만약에 종료 시 체크하지 않은 경우는 간혹 연락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연락을 받으시면은 어쨌든 그때라도 빨리 오셔서 체크하시면 퇴실 처리가 되시는 거고, 그때는 이제 정상 출결한 걸로 처리가 되실 거니까 요것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각의 경우는 언제까지 오면 지각으로 처리가 되느냐? 그거는 훈련 시간의 반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만 보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메모장을 하나 띄워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10월 16일서부터 12월 11일까지 수업을 합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월, 수, 금으로 수업하고 오후 7시에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 10분까지 입실을 하시는 경우는 정상 입실 처리가 돼요. 근데
11분 이후에 입시를 하시는 경우는 지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끝내드리는 건 8시 50분을 기준해서 끝내드리도록 맞출 건데요. 가급적이면 8시 50분 이후에 퇴실하시는 거는 정상 퇴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9분 이전에 퇴실하시는 경우는 조퇴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각이나 조퇴 3번이 모이게 되면은 결석 1번이 돼요. 근데 결석은 이 과정 중에 몇 번까지 가능하냐면 저희가 2시간짜리 과정인지라 총 5번까지 결석은 가능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각이나 조퇴 3번에 결석 1번이 되기 때문에 5번까지 가능하지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79% 뭐 이렇게 돼가지고 미수료 또는 제적이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해요. 자, 지각이나 조퇴는요, 수업 시간의 반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7시서부터 9시니까 계산하기 편하죠. 8시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교통 상황이 늦어서 지각을 해요. 그렇대도 8시까지만 오셔도 지각 처리가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 8시 이후에 한 8시 한 20분, 10분 막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의 반을 넘지 못했죠. 그러면 결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퇴의 경우도 8시까지 있다가 가시면 조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8시보다 일찍, 그러니까 한 7시 한 50분, 40분쯤에 퇴실을 해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의 반을 못 채웠죠. 그러면 결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아시면은 일단은 내일 배움 카드로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그런 사항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혹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의를 해두셔야 되는 거는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뭐냐면 우리가 내일 배움 카드로는 보통 이제 재직자,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라면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내일 배움 카드 중에 하나인데 취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는 비슷하게 듣긴 하지만 그 수업을 들을 때 하루하루의 수당이나 교통비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아마 혹시 여기서 해당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경우 따지셔야 되는 건 단위 기간에 대한 출석률도 따져주셔야 돼요. 단위 기간의 출석률의 기준은 80%인데요. 단위 기간 출석률 80%를 수료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는 80%가 되지 않게 되면은 그 단위 기간 동안의 수당을 못 받아요. 물론 이 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일반 내일 배움 카드라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일반 그 내일 배움 카드 중에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혹시 요 중에 이제 내가 배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요 사항들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지에 다 적어놨던 부분들이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카드를 깜빡하셨을 때 출결 체크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내일 배움 카드는, 그러니까 요 내일 배움 카드 국비 지원 과정은요, 일반적으로는 내일 배움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출결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카드 같은 경우 내가 깜빡 잊고 안 가져올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내 스마트폰으로 출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스마트폰에 어플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HRD라고 쳐보시면 HRD 출결관리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HRD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비콘 출결과 QR 출결이 나와요. QR 출결은 뭐냐면 저런 QR코드 있죠. 우리 과정에 해당하는 QR코드를 찍어서 출결하는 게 QR코드 출결 체크 방식이고, 비콘 출결의 경우는 블루투스를 잡아서 출결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실 시, 퇴실 시 이렇게 2번 출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일단 주의하실 사항이라면 동일 날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입실 시에 카드로 출결했으면 퇴실 시도 카드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간간히 입실은 카드로 하고 퇴실은 비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출결 수단으로 그날의 출결을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석 처리가 돼요. 왜냐면 고용부에서는 부정훈련을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카드로 찍고 비콘으로 찍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예를 들어 지인한테 카드를 맡겨놓고 카드로 찍어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찍어버리면 출결 비콘으로 내가 이제 퇴실 때 찍었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아예 부정훈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같은 동일 출결 수단으로 찍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전이 됐다. 수업 들으실 때 입실 시에 비콘으로 체크를 했다면 퇴실 시도 비콘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입실 시 카드로 체크했다면 퇴실 시는 카드로 퇴실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지켜주시면 내일 배움 카드에서는 특별히 어려울 거는 없을 거다. 자, 인증샷이라는 건 뭐냐면 가끔 이제 전산상으로 전산의 어떤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났거나 그럴 땐 이 비콘도 안 될 거고 QR도 안 될 거고 카드 출결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럴 땐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입실 때 시간 보이게 사진 찍을 거고요. 퇴실 때 역시 시간 보이게 본인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거를 공문을 써가지고 고용부에 내고 거기서 이제 인정을 해주면 인정이 되는 형식이 인증샷인 거예요. 그래서 인증샷은 정상 출결 수단은 아니고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QR이나 비콘 출결도 안 될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는 학원 와이파이 적어두었어요. 저희 학원 와이파이엔 한일과 한일원이 있는데요. 한일은 1교실의 와이파이예요. 즉, 요 교실의 와이파이가 한일로 비밀번호는 한일 NO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일 1이라는 건 뭐냐면 사무실 쪽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내가 와이파이를 다룰 때는 아마 한일이 약하게 잡힐 거예요. 그땐 한일 1으로 잡아서 쓰신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일단 기억해 두셨다가, 그러니까 기록해 두셨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와이파이 기록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와이파이 잡아달라 그럼 잡아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주요사항 정리할게요. 과정은 80% 수료 시 이수입니다. 실업자 과정인 경우는 아까 국민취업지원제도요. 단위기간 80%를 이수하셔야 그 과정의 수당 인정이 된다. 그리고 입시시 퇴실시 카드 체크 필수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고용부 설명회에서도 다녀왔을 때 또 주의를 하라고 저희한테 아예 안내문에 찍어서 주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입시 퇴실 카드 체크 꼭 본인이 지켜서 해주세요. 카드를 만약에 까먹고 왔다, 안 가져왔다 그러면 핸드폰에 QR코드 출결과 인증샷 가능합니다. 자, 지각이나 조퇴 3번에 결석 1번이 됩니다. 10분까지 입실은 정상 입실이지만 11분 입실서부터 지각으로 처리가 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종료도 10분 전 퇴실은 정상 퇴실이지만 11분 전 퇴실은 조퇴로 처리가 되세요. 지각이나 조퇴는 우리 8시가 기준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외우기 편할 것 같네요. 자, 주요사항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안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수업을 듣는 교실은 1교실이에요. 바로 창가 교실이죠. 그래서 창 쪽에는 완강기가 설치가 돼 있고 또는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계단으로 대피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완강기 사용 요령인데요. 3초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1, 2, 3. 자, 소화기 사용 요령입니다. 일단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호수를 불 쪽으로 빗자루 쓸듯이 뿌려주시면 되세요. 안전핀을 뽑고 뿌려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소화기의 배치도는 문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쓰셔야 될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봐두시고요. 지진 대피 요령.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공터로 대피해 주시면 되세요. 이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NCS에 대한 사항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부분에서는 오리엔테이션지를 넘기면 개인정보 수집비용 동의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전평가 끝나고 제가 다 거둘 거기 때문에 이따 사전평가 시간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생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앞면만 적으시면 되고 그것도 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적을 수 있는 사항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NCS 유효 활용이라는 이 간지가 껴져 있을 거예요. 이 간지를 보시면서 NCS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쉬는 시간 조금 갖고 그 다음 사전평가를 할 거예요. 사전평가는 빵점 맞아도 되는 평가니까 긴장할 거 없이 그냥 푸시면 돼요. 모르는 문제는 그냥 내비두시고 아는 문제들만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풀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터뷰지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전평가 끝에 인터뷰지에는 내가 사업자가 있는지랑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가급적 예제라도 그에 어울리는 예제들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적어주시면 저는 제일 일단 오늘 시간에서는 그 부분을 제일 신경 써서 볼 거라서 미리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내일 배움 카드 과정은 거의 모두 다가 NCS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과정들이에요. 물론 저희 지금 배우는 이 과정도 NCS의 능력 단위 모듈을 활용해서 만든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부에서는 한 번 정도는 NCS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한 번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CS라는 것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가 되는 능력인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NCS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를 시켜놓은 게 NCS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하려고 오셨죠? 그럼 그 쇼핑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쇼핑몰이라는 직종에서 어떤 걸 해야 돼 라는 거를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게 교육훈련에 왜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직원을 뽑으려고 할 때 포토샵 사용 가능자를 뽑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느 사람이 포토샵을 되게 잘 다룬대요. 그리고 포토샵으로 자격증도 있는 걸 확인했어요. 나는 쇼핑몰에서 상품을 이제 올려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포토샵도 배워두면 좋아요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포토샵을 잘 다루는 사람을 믿고 뽑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쇼핑몰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우리가 직원으로 써먹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건 뭐 해야 돼, 이건 뭐 해야 돼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내가 포토샵 잘한다고 뽑았더니 쇼핑몰에 상품 하나도 못 올려.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걸 다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2번 배워야 되더라. 이런 게 좀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차피 NCS를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과정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고용부 쪽에서는 직업훈련기관들에게 NCS를 기준해서 훈련과정을 만들어라 라는 지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여러가지 NCS 과정들이 바로 이런 NCS를 토대로 해서 만든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NCS가 우리 어떻게 생겼길래 그걸 가지고 만들었나 한번 가볍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아까 설명하면서 들어갔던 거고, 네이버에다가 제가 NCS라고 칠 건데 저만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들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들어가서 구경하실 분들은 같이 들어가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NCS라고 치니까 무슨 공고가 나왔고 무슨 사이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이런 창이 무엇이냐? 이거를 팝업 창이라고 해요. 우리 쇼핑몰의 앞에, 그러니까 쇼핑몰이 아니라 사이트죠, 지금은. 사이트의 앞에 공지창으로 이렇게 뜨는 창을 팝업 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방해되니까 X 눌러서 닫을게요. 자, 이게 이제 쇼핑몰이다 또는 사이트다. 지금 사이트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위쪽에는 주소 표시줄이 있어요. 자, 여기 주소를 UR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쇼핑몰일 수도 있고 사이트일 수도 있는 어떤 웹페이지 있죠. 이 웹페이지는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주소를 URL이라고 불러요. 이 주소를 보니까 ncs.go.kr 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kr이라는 건 우리나라를 뜻해요. go라는 건 government 정부를 뜻합니다. 그럼 요 ncs라는 거는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 요 주소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요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는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이 밑에 보니까 NCS 분야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 분야는요, 이 영업 판매에 해당이 돼요. 이게 대분류고요. 이 영업 판매를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판매하는 중분류예요. 여기서 인터넷으로 파는 게 저희 목적이죠. 이 비즈니스가 되겠고, 세 분류는 전자상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통신 판매는 뭐냐면 홈쇼핑. 홈쇼핑이 통신 판매고 우리는 전자상거래예요. 자, 이 세 분류는 전자상거래 즉 직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라는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업무의 단위가 능력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내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그에 대한 사업도 기획을 해야 돼요. 뭐 팔까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팔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만들 거면은 그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기획도 들어가야 되고, 실제 그 기획이 된 대로 구축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겠죠. 상품을 올려서 판매도 하고, 만약에 판매하게 된다면 이제 고객이 생기잖아요. 그 고객을 관리해야 충성 고객으로 더 이후에 이제 더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마케팅 메시지도 보내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객이 만약에 물건을 샀을 때 고객에 대한 문의도 있을 거고 후기도 남기고 할 때 그 후기에 대해 포인트를 주거나 사후의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시장 환경은 어떠한지, 이 제품을 시장이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 기술 동향도 봐야 되겠죠. 모바일에다 올릴 건지 PC에 올릴 건지 두 군데 같이 올릴 건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상품을 올리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 중에는 홍보를 조금 배워야 한다, 이런 부분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가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마케팅을 했을 때 마케팅의 종류가 되게 다양할 거거든요. 뭐 간단히 말하자면 돈 주고 하는 부분에 체험단 마케팅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물론 약간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불법인 게 구매평 작업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면 돈이 나가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 성과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거를 측정해서 다음 때 활용을 하는 부분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추석이나 설날 또는 크리스마스 이런 시즌 때는 이벤트를 열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이벤트를 열었을 때 반응에 대한 것들도 파악을 해서 다음에 이벤트를 열 때 반영을 한다면, 즉 피드백을 한다면 제대로 굴러가는 회사가 이루어지겠죠. 자, 요 옆에 6543 얘네가 뭐냐면 수준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수준이 높을수록 사장님께서 하는 거고 수준이 낮을수록 말단 직원이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수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 뭐 하셔야 될 건 없고요. 내가 만약에 조그마한 소모리다 라고 한다면 이걸 다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방대하죠.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 생각까지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옥션 G마켓, 오픈마켓에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 정도만을 다루겠다 라고 한다면 그때 돼서는 일단은 가볍게 우리가 이 사항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따져서 보면 되잖아요. 그게 이 사이트 구축으로 일단 들어가서 보자면 빨리 안 되네요. 이렇게 능력 단위 요소라는 게 있고 수행 준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트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 개발을 하고 DB 우리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타 사이트에 입점하고 이 절차를 다 할 필요가 없이 우리 과정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를 쓸 거예요. 다만 그거를 조금 단장을 해서 쓸 거죠. 그래서 옥션 G마켓 11번가 이런 오픈마켓에 올리면서 스마트 스토어에도 같이 이제 올리고 입점하는 이런 절차들을 하게 되니까 실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과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 사이트 입점을 하면서 홍보하는 것들을 뒤에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과정은 짜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해서 그 일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적혀있는 이 부분은 준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준거는 목표예요. 우리가 다른 사이트에 입점한다 라고 했을 때 유통별 예상 판매 계획에 따라서 입점, 판매가 가능한 다른 사이트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혹시 상품 어디다 올리고 싶어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마도 사업자가 있으면 쿠팡에 올리고 싶고 이렇게 내가 올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으실 거예요. 어디 올리면 잘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기도 했을 거니까 그러면은 입점하고 판매가 가능한 이런 타 사이트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이 되더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품을 로켓 배송의 경우는 쿠팡의 물류창고에 상품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황 같은 걸 조사를 하면서 복수의 효과적인 타사 판매 채널을 선별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실제 쇼핑몰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이런 데들은 좀 입점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똑같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이럴 때는요. 거기에 이제 또 특화가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복을 판다. 그럼 여성복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마냥 뭐 스마트 스토어에만 올리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쇼핑몰들이 있고 쇼핑몰들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쇼핑몰들을 선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별되어 있는 복수의 채널 중에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계획 그리고 생산 일정, 자원 운영에 따라서 효율적인 사이트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사이트 안에서 주문이나 결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고 실제 그 시스템에 잘 보일 수 있게 최적화를 시켜서 올리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대표 이미지는 뭐 1000에 1000픽셀을 놓는다든지 상세 페이지는 860에 몇을 준다든지 이런 사이즈 등이 각각의 그 쇼핑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자 어쨌든 여기 있는 부분들 보시면은 타 사이트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올려서 실제 광고도 하고 하면서 판매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수행 준거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훈련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과정의 끝에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NCS 기반의 평가라는 건 NCS에서 제시된 능력,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런 부분에 비춰서 이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준거지향평가인데요. 준거지향평가라는 건 절대평가예요. 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60점이면 뭐 합격 이런 식으로 기준점이 있죠.
저희 과정에서의 평가 점수 기준도 60점이에요. 그래서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하는 건데 뭐 불합격했다고 과정을 뭐 미수료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이 능력 단위에 대한 이수가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우리 평가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걸 평가할 거냐면 나중에 제가 대표 사진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미리 캔버스로 저희가 같이 실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상품 사진 촬영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대표 사진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 스토어에다가 상품의 개수 몇 개 올리는지 뭐 블로그, 페이스북 또는 뭐 인스타그램에 어떤 주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거라서 수업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집에서 뭐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수업 중에만 열심히만 따라가셔도 실제 뭐 집에서 뭐 더 해가지고 내셔야 될 건 아마 없을 수 있는 그런 평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평가 자체는 웬만하면 다 합격할 수 있는 평가다. NCS 기반의 평가는 NCS 기반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의 능력 획득 여부를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의 질 제고와 훈련생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훈련생의 학습 성취도 평가에 중점을 둔다라는데요. 이 학습 성취도 평가라는 건 언제 한다? 저희 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과정 하시면서 수업 중에 로고도 만들 거고 프로모션 이미지도 만들 거고 상품 올리는 것도 계속 실습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수업 중에 계속 이루어졌다면 아마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CS에 대해서 한 번씩 소개를 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사전평가를 문제를 푸실 거예요. 사전평가는 빵점 맞아도 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의 일정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8시 4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뭐 질의응답을 좀 받고요. 8시 10분서부터 8시 2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8시 30분에서부터 8시 50분까지 하죠. 사전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전평가를 하실 때 제가 한 40분쯤에 여쭤볼게요. 40분쯤에 혹시 어느 정도 풀었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아유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푸셨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저는 40분서부터는 사전평가 풀이를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사전평가 풀이가 40분에서부터 50분까지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수업 끝나고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일단 일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이런 내용들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오늘 제가 간단하게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NCS에 대한 부분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다면 잠시 궁금한 사항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세요? 이쯤 되면 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네, 그것도 맞는 얘기라 과정을 계속 하시면서도 질문이 계속 생기실 거거든요. 그 질문들은 언제든 질문 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전평가 시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2시간 반, 3시간으로 제가 진행을 하다가 저녁 타임은 2시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짧다 보니 일단 사전평가 중에 일단 이런 것들도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훈련생 오리엔테이션지 아까 우리 훈련일하고 훈련생 이름 적었었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따가 제가 사전평가 풀이 후에 거둘 것들이니까 사전평가 때 미리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생 관리카드 요거는 앞면만
앞면만 적으시고 작성 가능한 부분만 작성을 해주세요.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평가지 이렇게를 일단 제가 거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셨다가 사전평가 하실 때 요거 좀 작성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분에 이제 사전평가 풀이할 때 그때 이제 만약 잘 모르겠으면 같이 보면서 풀어도 돼요. 50분에 제가 이런 서류들 거둘 거라서 미리 좀 작성 부탁드릴게요. 사전평가지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사전 인터뷰지. 요거에는 사업자 있으신 분은 사업자 표시 좀 해주세요. 사업자 있다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몇 분 정도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 거니까 내가 표시하기 좀 그렇다 하면은 내비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가급적인 표시해 주시고, 어떤 사업, 그러니까 아이템, 내가 판매하려는 물건이죠. 아이템의 정도, 그러니까 판매 물건, 물품.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적으시고, 아니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판매할 게 뭐 있을지 뭐 아직은 계획을 못 정했어 라는 분은 그냥 계획에 뭘 할지 못 정했다라고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수업의 난이도를 결정할 때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일단 쉬는 시간 동안에 혹시 음료 드실 분들은 커피랑 둥글레차, 녹차가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다 드시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출석 체크했던 데 보시면 나무벽 있죠. 나무벽 뒤쪽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실 분들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조금 쉬셨다가 요거 작성 부탁드릴게요. 이따 40분에는, 왜냐면 우리가 50분까지 사전평가하면 풀이할 시간이 없어요. 사전평가 풀이를 해서 제가 10분 정도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20분부터 이거 30분서부터가 아니구나. 20분이 쉬는 시간이니까 20분부터 50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20분 시간 되니까 이렇게 시간이 없나 했네. 제가 시간을 잘못 봤어요. 이렇게 수업 들어가요. 그러면 8시 40분에 사전평가 풀이를 할 거고, 50분까지 풀이한 후에 수업이 끝나는 일정일 건데, 풀이가 조금 길어지면 아마 9시에 끝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대략적인 수업 일정 말씀드렸어요.